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사실 왔습니다. 영화에 대한 영화 제작 과정을 기록한 그 책인데요. 논픽션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 책인데요. 저는 사실은 책은 영화 제작 초기 단계부터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습니다. 말 그대로 뭐 영화 제작 일지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다이어리 형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조금씩 글로 남겼던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이 이제 공식적인 출판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고요.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그 김일성의 아이들이 흥행의 재미를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. 보통은 이제 저같이 독립영화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전작이 좀 성공을 해야지 제작비도 좀 해소하고 또 생활비도 좀 보탬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통해서 다음 작품을 좀 들어갈 수 있는 차기작 제작비를 좀 차기작 제작비의 재원을 마련하는 그 수단이기도 한데요. 김일성의 아이들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큰 흥행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저희가 어떤 몸을 바라고 사실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소박한 바람은 다음 작품 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제작비를 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저희가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가 이 책을 좀 팔아서 다음 제작비를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. 다음 영화 제작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김일성의 아이들을 보셨거나 또는 김일성의 아이들을 아직 보지 못하셨더라도 심정적으로 좀 응원하시는 분들, 그 진실의 어떤 객관적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영화들을 이렇게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좀 이 책 좀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이 책이 좀 잘 팔려서 재원을 좀 마련해야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리버티 국제영화제도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고요. 다음 작품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좀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김일성의 아이들이 아직까지 유튜브라든가 올레TV, SK텔레, 그 브로드밴드, LG 플러스,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왓챠에서도 또 상영이 되는 걸로 지금 알려졌더라고요. 그래서 상영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영화 보시지 않은 분들은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하고요. 저희 영화가 참 흥미로운 게 영화를 보신 분들과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러니까 말로만 듣는 것과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영화 속에서 북한 전쟁과들과 그 동유럽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친구들이죠. 또 교사들, 옛날 북한 전쟁과들을 가르쳤던 교사들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인간적 관계들, 그들의 사연들을 직접 보시면 이 영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좀 쉽게 좀 이해하시고 공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대부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연락도 많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리버티 국제영화제라든가 다음 작품에 많은 좀 응원을 해주시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해석으로 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 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객관적 실체,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15년이라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. 그 객관적 자료를 찾는 거에. 그 객관적 자료를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도달이 안 되면은 사실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게 사실은 감독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처음에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갖고 있었던 다짐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참 오래 걸릴 수밖에 없도록 이제 만들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
언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객관적인 진실들이 담겨져 있는 역사적 자료와 또 그것을 경험했던 생존자들의 그 인터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뭐 열심히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한 덕택에 기록 필름들도 동유럽 5개 나라에서 찾았고요. 그리고 북한 전쟁과들과 동유럽 사람들끼리 오고 갔던 그 편지들 한 50여 통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편지들도 직접 저희들이 발굴을 했고요. 그리고 북한 전쟁과들과 같이 생활했던 그 기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생한 증언과 그들이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소중한 사진들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마리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어쨌든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이 이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기회가 되는다면은 저를 불러주신다면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희 영화가 하나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10명이 됐던 20명이 됐던 그런 작은 모임들을 꾸리실 수 있다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이런 요즘은 이제 이런 화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것들이 쉬우니까요. 연락을 좀 주셨으면 하고요. 영화를 단지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영화를 보여주면 사실 아이들이 각자가 자기가 느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.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과연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 객관적인 상황을 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.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 분단의 모순이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갈등의 가장 기저에 있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모순이 제대로 극복돼야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더 밝은 우리의 미래, 민족사의 어떤 번영 이런 것들도 정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누구나 인식하고 있듯이 남과 북의 이 이념을 달리한 체제를 달리한 이 갈등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인 건 사실입니다. 어떤 형태로 이걸 극복하냐에 따라서 그 방법론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입장이 갈라지는 거고 방법이 달라지는 거겠죠. 한 20년 동안 우리가 아주 언론이라든가 또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익숙하게 듣고 있었던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종의 햇볕 정책이죠.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이다. 하지만 그런 모순되고 문제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우호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입장에서 북한 체제를 좀 지원해주고 도와주면 언젠가 그것은 북한도 우리의 뜻과 함께 같이 민족 공동의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. 뭐 이런 논리거든요.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통일 논리가. 사실은 좀 굉장히 위험한 논리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제가 김일성의 아이들을 만들기 전과 김일성의 아이들을 만든 후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. 15년이라는 과정은 저한테 있어서는 적어도 민족 문제, 남북 통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새로운 인식을 갖게 만든 계기였는데요.